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는 다 받으셨나요? 예, 그러셔서 일단은 그 프린트 위주로 좀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가기 전에 기본소를 이제 먼저 가시면, 일단은 페이지 215페이지로 가보세요. 21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일단 정체 파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부동산 정책론은 나온 다음에는 한 4문제, 5문제가 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거기 파트를 보여드린 게 토지 문제는 집가구라는 게 뜹니다. 무슨 구가 뜬다? 집가구. 그럼 집가구는 토지 가격이 함식적순을 넘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가구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 집가구, 여기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양쪽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오고, 집가구라는 게 나와요. 집가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토지 정책하고 주택 정책이 있는데, 토지 정책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정책에서도 한 2문제. 그 다음에 조세에서는 딱 하나가 나옵니다. 조세 정책.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아웃라인을 잡을 건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가구가 시험지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215페이지로 가시면 집가구 문제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각 학원이 단계가 똑같기 때문에 이 밑에 문제랑 좀 유사해요. 그죠? 일본 문제가. 그래서 이제 집가구라는 것은, 자, 토지 가격이 함적순을 넘은 거예요. 그죠? 부증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공급이 이제 수요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땅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켜요? 고층화시켜요?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 그 다음에 직주분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직장을 도심에 두고 도심 땅값이 비싸니까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은 집가구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에다 맞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 제일 맞을까요? 2번이죠, 그죠? 집가구가 직주분리를 초래하지 않는다, 초래한다. 높은 택지 가격을 고충화시킨다는 게 2번이 맞죠? 잡고요. 그 다음에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게 아니다. 저하된다. 저하되고 집가구는 자 생각해 보세요. 도심의 땅값이 비싸면 외곽으로 나가서 난개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토지용을. 그 다음에 집가구가 택지 취득을 쉽게 해요. 어렵게 해요. 어렵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 자, 문제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2번에 가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이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예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번.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은 3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원인을 몰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외부 효과는 100% 3개 치십시오. 외부 효과는 반드시 씁니다. 거의 99%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은 다음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수단이 직접과 간접을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 3개. 이것도 거의 99%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직접 개입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근데 5번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근거하고 수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기에서 요즘 나오는 트렌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암기노트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암기노트로 가서 탁탁탁 테마식으로 우리 특강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테마 1 갑니다. 시장 실패라는 토지 정책 수단에서 시장 개입의 이유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정부가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다. 이유인데 요즘은 근거라고 나와요. 왜 뛰어드느냐?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맞추셔야 하는데 정치적과 경제적이란 말, 이 두 가지를 바꿔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시장이. 근데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니까 저소득층이 못 먹죠. 그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경제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정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 그래서 임대주택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공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지만 저소득층들에 대한 소득 재분배가 맞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시장이 안 돌아가면은 경제적 보시면 시장 실패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뭐의 실패 수정을 가기 위해서? 시장 실패 수정.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여러분한테 와닿는 게 좀 힘든데, 자, 우리가 공공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공재는 우리한테 그냥입니까? 공공이 쓰는 재원이니까 이익을 줍니까? 그럼 사회가 필요한 게 한 20개면 시장에서는 한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냥입니까? 과소 생산합니까? 그럼 적정 배분이 안 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다 갑니다. 경제 활동하는 곳이 그냥이요, 시장이에요. 그러면 경제 활동하는 게 시장이니까 시장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되죠? 경제적이고.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자, 경제적에 지읒 들어갔어요? 정치적에 지읒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혀를 좀 짧게 합니다. 제가 저소득,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화장실 가다가 내가 저소득, 그런데 경제적? 그러면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프린트를 드린 지금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있어요?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기출됐기 때문에 내가 저소득 그런 거예요.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4번이 정답이죠. 자, 내가 여러분들 저소득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죠? 근데 이제 빨리 하세요. 저소득 하면 그럼 이거는 시장 실패 수정은 경제적이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먹고 저소득 하고 싶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실패 수정이 경제적이다. 이건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 기능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니까 시장 실패나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원의 적정 분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했다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시장에서, 사회에서 원하는 게 20인데 2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이야 모자라. 잘한다. 그럼 그냥이야 적정 분배가 안 돼. 이게 시장 실패라는 얘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이거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그냥 해야 돼. 수정해야 돼. 수정하기에 정부가 개입하고. 자, 아까 저소득이 정치적 목표였죠? 형평성, 효율성, 그 밖에 다른 것도 될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정치적 기능이 있다. 맞죠? 몇 번 정답? 4번. 그럼 봐봐. 3번에 가시면은, 따져 시장 실패의 원인. 그럼 우리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별로 뭐 알고 싶은 것 같지가 않아요. 프린트 가시면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있어요? 죽인다. 딱 나오죠, 그죠? 우리 시험 문제가 몇이 선다야? 5위 선다죠? 여기가 아닌 게 됐단 말이야.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시장 실패 원인만 알아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불안전이라는 게 있나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우리 부동산이 완전 경쟁이야? 불안전이야? 불안전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 때문에 개입을 해요. 자, 그럼 보통 독과점 기업이거든요. 독점과 가점. 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따라봐요. 규모의 경제. 이건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규모를 크게 하니까 그냥요, 대량 생산이 돼요. 그럼 대량 생산하니까 물건을 많이 생산해내죠? 그럼 그냥이야 생산비가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을 다운시키죠. 그러면 가격을 싸게 파니까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냥이야 도산돼. 나쁜 놈. 그지?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용이 체감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 생산비를 줄였습니까? 줄이다 보니까 독점이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그냥이 돼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 규제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부동산 박사 논문에 서론에 나와 있어요. 서론에. 제가 SSM이라는 걸 썼거든요. 슈퍼마켓은 우리가 이마트도 그냥 있어요.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야. 그럼 예를 들면요, 그냥입니까? 계속 매장을 오픈시킵니까? 그럼 그냥요, 대량으로 막 오픈시키는 거야. 그죠? 그럼 그냥이야, 대량 구매가 가능해. 그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네. 그럼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는 어떻게 된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나쁜 놈. 누가 개입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날 막 문 닫게 하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제 논문 서론에 아주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근데 논문 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떠더니 논문을 갖고 왔어. 그래서, 거기 SSM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가 했더니, 아니네. 이게 내가 썼는지 확인하다 왔대. 할게요. 자, 이게 뭐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죠.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요 1번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2번은, 3번은 외부 효과는 그냥입니까? 정과 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르겠지만 그냥이다. 둘 다 시장이 실패다. 둘 다 시장이 실패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다 배울 거야, 지금. 가고.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게 있나? 공공재다 별표. 땡이야.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그럼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 해요? 무료로 개방할 수 있죠? 그럼 돈 안 낸다고 해서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경합하지가 않죠? 청기누설이야. 이 비경합과 비배제의 비자 있지? 이게 빠져서 나와. 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관배제 좀 칠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배제다, 비배제다? 비배제라는 거. 찾았죠, 그죠? 그럼 봐봐. 비배제하다 보니까, 돈을 안 내다 보니까 그냥해요. 무임승차를 해요. 그러면 생산이 될까? 가소생산 될까? 가소생산 되죠.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여기 보면 다 나와요. 그죠? 그렇죠. 무슨 생산한다? 가소생산.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적정 생산이 돼? 안 돼? 안 되죠. 사회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하는 거지. 누가 개입해야 돼? 그럼 정부가 그냥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투자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라 무임승차, 공동소비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정보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정보의 대칭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정보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비대칭성이 시장의 실패일 것이다. 그래서 정보의 차이가 있다. 그럼 어디가 막 개발하실지 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은 그냥요, 정보를 아세요. 우리는요, 열받아 죽겠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많이 쳐드시죠? 그래서 놀라는 게 무슨 청문회 같은 경우 하면 재산이 막 10배, 20배 떠요. 와, 나 부러워. 나 친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그럼 우리가 그냥 정보의 차이가 있어. 그렇죠? 그럼 누가 개입해? 그럼 정보를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박사지만 지금 어떤 것들을 해두고 있냐면 얘네들이 어디가 개발될지를 알립니다. 그죠? 우리가 왜 국계법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국토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 그냥 정보를 공유하려고 그래. 공유하려고 그러는 거지. 좀 생각 좀 해봐요. 맞아요? 이게 나왔는데 다 들어봐. 우리 시장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그럼 동질에 다 비동질에. 그죠? 똑같지가 않죠? 만약에 칠판주기가 1,000원이라면 나만 알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죠. 공개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개별성에 의해서 비동질성 때문에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거래가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져? 그럼 굉장히 공적이야, 사적이야. 그럼 정보 수집 비용이 많이 들어갔네. 그럼 정보를 많이 갖고 온 놈 더 처먹고 덜 갖고 온 사람 덜 처먹네. 맞죠? 쳐드셨네. 그죠? 너무 조속하니까. 그럼 요거 자체도 뭐에 실패해요? 시장이 실패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비동질성 때문에 그렇지 동질성 때문에는 아니죠. 그럼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야. 야, 다 가르쳐줬어. 3번 풀어보세요. 3번.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찾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야. 3번 있어요? 얼마나 친절해. 다 가르쳐주고. 나만 쳐다보지 말고 몇 번이야 이거? 5번이죠. 잘한다. 찾았습니까? 내가 시험장 갔으면 좋겠지. 이렇게 딱 설명하고 몇 번이니까 못 간다는 게 아쉬워. 자, 그러면 재화의 동질이 틀린 거죠. 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 경쟁이라는 게 나왔어요. 완전 경쟁은 그냥요, 이론상이에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죠.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그걸 갖고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비동질이다, 동질이다? 비동질이죠. 제아의 동질이라는 건 그냥 완전 경쟁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실패가 아니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음에 나올 게 안 궁금해.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좀 신기가 있어. 그래서 2번 문제도 별표 3개 치세요. 2번 문제. 찾았습니까? 다음 문제.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야? 비대칭이라는 거죠. 3번에 2번을 보고 있어요?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를 뺏어낸단 말이야, 이제. 이게 들어. 내가 다 출제 오느라고 내가 민간 그 박학생한테 냈던 거야. 알겠죠? 그죠? 이렇게. 박사 논문도 있잖아. 그죠? 또 그래라 박사 논문 갖고 오고 니거 맞니? 그래가지고. 찾았죠? 그죠? 다 자신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죠? 다른 게 낼 게 없어. 이제 고갈됐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정보의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맞히셔야 돼요, 이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좀 뜸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져가. 그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지? 이게 죽여줘. 이게 외부 효과 별표 3개 쳤죠? 이거 거의 99% 나와. 그러면 제 프린트에 테마2 가시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상황에서는 동영상을 3, 4월 달에 들었던 걸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그리면서 시장을 그리고 시장이 외부다 이렇게 하면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지나갔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다면, 외부 효과는 뭐 했다 그래야 돼? 딱 잡아떼야 돼. 그러면 제3자면서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아니죠. 시장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이게 대한 대가를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 그럼 정은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그럼 그 장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 부는 규제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정은 부정적, 정은 긍정적. 긍정적. 플러스가 돼서 외부 경제라고 하고, 부는 긍정적, 부정적. 외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출제위원들이 그냥입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냅니까? 바꿔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따라서 please, 제발, P가 들어가요. 그죠?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거죠.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는 그냥이야 현수막 걸어놔. 자, 엑센서 따라서 not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지? 그렇죠? 그러면 냄비야,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핀피하고 님비를 그냥요 바꿔낼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없고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토지의 특성 때문에 3필지가 있고 4필지, 5필지가 있으면은 여기 옆에 있는 놈을 이렇게 쓸어줘요. 갑돌이가 75세 노인인데. 그럼 여기 환경이 안 좋아져요? 환경이 다 좋아져요. 쾌적해지죠? 그럼 부정적, 긍정적. 그럼 얘네들이 쓰레기 봉투나 담뱃값을 주어줬는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준다, 무임승차한다. 그럼 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 누가 개입해야 돼? 그럼 이건 그냥 얘네 쓰레기 봉투 사줘야 돼.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수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갑돌이가 있고, 자, 얘가 폐수를 내려보내요. 공장 폐수를. 그럼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양식업이, 일돌이가 양식업을 하는데, 다 물고기가 눈이 뒤집어 까져갖고 다 죽어버렸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야 돼? 원래는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차가 직진으로 가다가 뒤에서 뒤로 박았어. 그럼 그냥 야 누워 손실보상 해주죠. 그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맞습니까? 이 추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사회가 더 부담한 셈이에요. 그죠? 그럼 피해를 줬어 안 줬어? 줬죠. 얘네들이 부담했으니까. 맞나? 그럼 이거는 그냥이 돼요. 때려줘야 돼.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응? 두 대 다 시장이 실패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들어낼 때는 그냥이야 생산을 해.
소비할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생산 과정하고 소비 과정에서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사적 비용.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은 나중에 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갔죠. 그 더해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크냐 그러면은 팁을 줄게. 정은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정말? 그러면 시장의 외부에 있는 애들이 그냥이야 혜택을 봐. 그럼 사회가 더 유리하죠. 그러면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정의해볼까 사회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사회가 유리하다는 것은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씨, 강의 안 해. 강의해야지. 강의 안 할까 봐. 사회가 유리하잖아. 그럼 얘 비용을 줄였잖아. 그럼 얘 비용이 많이 났겠지. 열심히 하는 거 신경 낸 건. 그럼 얘가 비용이 줄어졌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눈높이로 할 테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자는 20년째 강의인데 맨날 못 알아들어. 사회가 유리한데 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맞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된다? 적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죠? 누지를 보고 가야 돼. 다 같이 가야 돼. 다 합격해야 되잖아. 여기 온 사람들은 다 합격할 것 같아. 서로 인사해. 축하한다.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지. 어떻게 비용이 크니? 이거 막어. 자,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럼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적게 하겠죠.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생각 좀 하자. 비용이 많이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가속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서 생산을 더 많이 하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소비는 우리한테 소비할 때 편익을 주죠. 잘해야 돼 이제. 잘못해봤긴 해봐. 그럼 개인적인 편익하고 사회적인 편익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사회적 편익이 크죠. 사회가 유리하니까. 맞습니까? 그럼 개인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죠. 과소소비인데 과소소비보다는 과소생산이 더 잘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봐봐. 이것도 생산면과 소비면이 있겠지. 그럼 보세요. 얘가 공유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려는데 공유방지 시스템이 싸다 비싸다? 비싼지 어떻게 알았어? 그럼 설치했어 안 했어? 나쁜 놈. 그렇죠? 그럼 얘가 100원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10원이 더 들어갔다는 게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사회가 불리합니까? 이제 잘해야 돼. 아까 얘기하신 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걸 거꾸로 가는 거야? 프린트를 보든가? 아이, 개론. 사회가 불리하잖아. 그럼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 어떻게 많이 커? 이게 반대니까 또 커닝한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사적 비용을 많이 했어요. 사적 비용을 줄여버렸어요. 생산비를 줄인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적게 생산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생산하겠어요. 과대 생산하는 거죠. 그죠? 그럼 과대 생산한다는 것도 적정 배분이 안 됐죠? 누가 개입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서는 사회가 불리해졌죠? 그러면 편익이 적어졌죠? 그럼 어떤 편익이 커졌어요? 사적 편익이 커진 거죠. 이게 시험 트렌드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뭐가 뭐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회복과에 알아야지만 과소와 가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할게. 그럼 얘와 얘를 그냥이야 바꿔내. 그럼 정의라는 자체는 공원이죠. 그럼 공원은 우리한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그럼 사회에 맡기면 생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맞아요? 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해요. 과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 바뀌니까 내일 아침에 점심 때 부대찌개를 먹어. 무슨 찌개? 부대찌개. 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가 중요한 거야. 반응 없으면 야매 안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 부니까 가대죠, 그죠? 정과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위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공원이 들어서면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프린트에 생태공원이 조성됐어요. 그럼 정해복가가 그냥 했어요?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거나 존재를 했죠. 그럼 어떻습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게 기출문제 나왔었거든요. 공급과 수요에서
그냥이야 수요자의 기분이 좋아. 그럼 수요를 증가시키죠. 그럼 좌측이야, 우측이야?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버려요. 맞습니까? 근데 개봉박도 이제 요거가 심심하니까 따라서 우상향 이동. 그럼 그냥 우측으로 상향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요새 트렌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상향 이동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이 그래프가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갔습니까? 자, 그럼 손 들어보세요. 수요만 증가했죠?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상승하겠죠? 그럼 우측이라는 건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상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당연히 부회복가 발생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근데 그게 안 나왔고, 규제가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얘 때려줘야 돼.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키죠.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과 양이면은, 지금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으면은, 여기서 너무 과대 생산하니까 얘를 규제해버려요. 그죠? 얘한테 그냥입니까? 조세를 부과시킵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나빠? 어느 쪽?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하겠어? 시멘트 공급을 줄이겠어?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임대료도, 자, 주택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임대료도. 뭐의 실패야? 입을 막어, 정부의 실패야. 자, 누가 개입해서 그렇다?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요. 규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코즈란에 기억하시죠? 코즈란의 환경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식업 하면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그럼 정부의 실패에 사회적 후생소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무슨 아시겠어요? 지금 프린트 있어요? 잘 이제. 프린트는 보이니까 잘할 거야, 이제. 할게. 정은 긍정적이지. 그럼 그냥 사회가 유리해. 님비야, 핀피야. 그럼 사적병하고 사회적 병 중에서 어떤 게 커? 사적병이 크죠. 나왔는데도 모르면 큰일 나. 보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커? 자, 사회적 병을 적게 하고 사적 병이 있고 사회적 병이 크죠? 자, 과소 생산되고 규제를 어떻게 돼? 완화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아까 공원이 존재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기분이 어때? 그럼 우측으로 움직이죠? 그럼 손 들어.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는 게 올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습니까? 우상향이라는 말은 작년에 처음 떴거든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부의복가는 부정적이죠. 그럼 핀피야, 님비야. 사회가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그럼 사적 병이 커, 사회적 병이 커. 그냥 읽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소비 측면에서 어떤 편이 커? 사채 편이 크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그냥 돼? 규제해야 돼. 과대 생산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규제하니까 시멘트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그냥이야 시멘트 양을 줄어. 시멘트 가격은 올라가죠. 하여튼 대답은 잘해. 그죠? 체크셔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빨리 식기 전에, 빨리 다 까먹었겠다. 4번 문제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프린트를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넘겨보세요. 자, 2페이지로 가시면은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사적 시장에서 협상해서 합병하는 코즈가 있고요. 조세 보조금의 간접이 있고 직접적으로 배출금리나 의무화, 기술설정,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있는데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지역지구제 효과의 단기 장기는 요새 잘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 그 의의 있어요, 의의?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의 의의와 그 장단점만 출제가 돼요. 예전에 그 밑에 부분을 다 했었기 때문에 자, 3, 4월 달에 돌려보시면 돼요. 단기 장기는. 자, 그렇다면 지역지구제는 자, 만약에 여기가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폐수를 내려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걸 주거 전용주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예요. 자,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그냥입니까? 토지이용 규제입니까? 토지이용 규제죠. 찾으셨어? 자각해. 자, 정해복가를 제거시켰어요? 부해복가를 제거시켰어요? 부해복가 제거.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부해복가를 제거했다는 것은 아까 부해복가가 그냥입니까? 시장의 실패였습니까? 그럼 시장의 실패를 그냥 했어요? 수정을 했어요. 제거하고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럼 지역지구제도 외부 효과 해결책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빨리 4번 풀어보세요. 4번 빨리 스타트. 4번. 자, 4번의 정답은 가장 오는 게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자, 제가 외부효과는 그냥이야 딱 잡아떼야 돼. 의도했어, 안 했어? 결과에서 시장 통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죠.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는 맞죠. 근데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가 제3자잖아요. 그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는 건 사회적 편익을 작게 하잖아요.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부의복가죠. 그럼 과소예요? 과대예요. 과대가 되고 사적 병이 사회적 병을 초과했다는 것은 사회적 병을 줄였죠. 그럼 그러니까 사회가 유리해졌습니까? 그럼 정의죠. 그럼 과소생산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트렌드예요, 요새. 그죠? 뭐가 뭐보다 크면 무조건 개입을 하거든요. 그죠? 이해가셨나? 3번은 기출은 쉽게 나왔어.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해볼까는 공원 주변의 주택의 수요를 기분 좋게 하지 곡선이 어떻게 움직여? 우측 움직이죠. 부해복과의 정보가 그냥 있어요?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줄죠? 그럼 공급이 줄면은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고 시멘트 자재까지 올라가서 균형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균형량 증가다, 감소다, 감소고. 좀 전에 지역지구제라는 거 배우셨죠? 그럼 지역지구제도 그냥입니까? 부의효과를 제거했습니까? 그럼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것만 가져가시면 외부효과는 다 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체크하셨습니까?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자 다음 부동산 우리나라의 영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린트로 가볼게요. 1페이지에 보시면은 테마 1에 3번에 토지 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직관이라는 것인데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아까 지역지구제는 그자입니까? 토지 이용 규제입니까? 그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많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지역지구제고 TDR은 우리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고립이 안 됐지만 TDR도 이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요. 토지 구획 규제, 건축 규제, 인허가,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나오면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예요. 그러면 제가 찍어드린다면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거의 90% 드시면 나옵니다. 그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내겠어요? 직접과 간접을 바꿔내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직접적 개입은 시장을 불신해서 공적 주체로 시장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시장이 직접 뛰어듭니다. 참여를 해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은 공용개발 방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신도시인데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그럽니까? 토지를 수용합니까? 그럼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럼 토지를 수용해서 정부가 어떻습니까? 땅을 개발해서 사서 나중에 팔 수도 있죠. 그럼 직접 뭐와 뭐의 역할을 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일단 공용이나 토지 수용이 들어가면 그냥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 그리고 우리 도시 재개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재개발한다는 것도 직접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공공이 들어가면 다 그냥입니까? 직접입니까? 직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토지은행 제도예요.
토지은행 제도는, 자, 프린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밑에 가시면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건 토지 비축 제도예요.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때 비쌀 때 매입해요? 쌀 때 매입해? 보유했다가 나중에 개발 매각 임대하죠? 장점은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하고 매입 지역을 값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그냥입니까? 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자, 무허가 주택을 지게 되면 관리를 해야겠죠? 그럼 정부가 산다는 소문이 들면 그냥입니까?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올라갑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공용개발은 아까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거든요. 근데 토지은행은 개발이에요? 미개발지예요? 어느 정도 토지은행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좀 사적 제한하는 게 좀 적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그냥요 토지은행이에요. 토지은행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공공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럼 간접이겠어요? 공공은 직접이겠어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토지은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토지은행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가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어요. 다. 그죠? 그래서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걸 다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공임대주택이 나왔었는데, 자,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임대아파트 만들고 박근혜 정부 오면서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은 그냥입니까? 이건 공공임대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나오면 공공임대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다음에 공공, 공영, 토지 수용 그럼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도시재개발이나 개발은 다 직접이라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자, 공공토지 비축이 그냥입니까? 토지은행입니까? 토지은행은 공공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토지은행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힘들까봐 가르쳐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이것도 그냥이야 공공이 들어가. 근데 행복주택이나 보금자주택은 공공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가르치고 해놨으니까 일단 맞히셔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시장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여러분 조세를 걷는다는 것은 직접 가격을 통제한 겁니까? 이 간접적으로 개입합니까? 그렇죠. 얘기 좀 해봐요. 양도세 중과시키는 거는 수요를 막 억제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동결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물량을 내나 안 내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세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개발하게끔 계량에 동기부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겠죠. 보조금 지급이고 그럼 보조금 지급하려면 계량에 대해 세금을 때려야 돼. 지금 보유세 많이 올렸지? 얼마어마하게 뜯어가 미치겠어. 그러면 조세라는 게 있잖아, 그지? 조세를 부과시켜야 또 감면시킬 수도 있어요. 감면시킬 수도 있고 조세가 나오면 다 직접 개입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따 박스에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나오면 다 그냥입니까? 요거는 간접입니까? 간접이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제가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부담해서 어떻게 해요? 보조를 해주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이건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간접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보조개가 많이 나왔어. 보조개 들어갔을 때 보조개. 그럼 보가 뭐지? 보조금, 조가 조세. 개발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장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럼 금융상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면 자 이따가 보시면은 따라서 대부 비율, LTV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대부 비율을 또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LTV가 나오면 이건 그냥이다, 이건 간접이다. 간접. 그 다음에 행정상 지원을 해줘야 돼요. 행정상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정보 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가볼게요. 자, 직접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자, 적극적이 지읒 들어갔지. 그럼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뭐 크게 안 원했어. 이건 그냥 가져가. 그 다음에 갈게. 그럼 얘는 공용이라는 게 들어갔네?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다 들어가네? 토지수용과 공공 들어갔네? 근데 토지은행은 그냥이야, 공공이 없어. 없어도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가져가셔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토지은행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공인중개사를 6일 강의하고 감정평가를 하루 강의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감정평가 강의할 때, 야,
공인중개사에서는 공공을 보여줬는데 얘네들 토지은행으로 나올 거야. 근데 토지은행으로 나왔잖아. 그럼 얘는 공공이 붙었어 안 붙었어? 그 직접적 개입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우리도 그냥이야 토지은행으로 나올 수 있어. 그렇지. 그걸 잘 가져가야지. 아시겠죠? 그죠? 자, 간접은 따라서 보조개. 보가 뭐야? 보조금, 조가. 뭐, 개가 안 보여주지 말고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일부 뺐어, 개발을. 그래서 따라서 개발 부담금. 부담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토지행정상 지원이나 정보체계 구축한다든지 금융지원, LTV 대부비율 나오면 간접 개입 찍으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시길래 6번에 이 박스에 지금까지 기술되는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맞히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직접 개입 수단 찾으라는 거죠? 찾아보세요. 직접 개입은 몇 개인가? 공부나 하세요. 벌이에요? 싸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어요. 싸도. 정신 싸도 그냥 난 하겠다고 그렇게 하야 그냥 풀어. 벌이 왜 들어와? 자, 문제나 풀어 빨리요. 몇 번이에요 이거? 자, 공공토지 비축 있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무슨 은행이라고 적어놨어요. 토지은행을 적어놨죠. 찾았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토지은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내 말 믿고 가세요. 믿습니까? 나 믿어야 돼. 나 자신 있는 놈이야. 그죠? 그죠? 시세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이지. 무슨 개입? 간접. 도시재개발이 나올 수 있고 도시개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개입이다? 직접. 보조개 아시지? 그럼 보조금, 개발부담금은 다 간접이라는 거죠. 공용개발. 직접이죠. 공공임대주택이 나오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보금자리주택이 우리가 무슨 주택인지 알았어야 풀었어요. 공공인지 알아야 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주택 나오겠다. 박근혜 정부 보면서 행복주택 바뀌었거든. 그럼 시험 문제. 행복주택의 건설공급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공임대주택이라니까. 체크하셨어? 그다음에 금융지원 대부비율 나오면 간접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몇 개야? 근데 뭐가 네 개인지가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기업권 공공토지 비축하고 또 리얼 도시재개발하고 공용개발하고 공공임대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것만 해, 이것만 하고 나중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 줄게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게,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5번에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제목이 정부가 시장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근거예요? 찾았죠? 그럼 일단 풀어보세요. 몇 번이 정답인지. 일단 내가 풀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몇 번이 근거가 아닐까? 5번이죠. 별표 3개 치죠, 이거. 찾았습니까? 그럼 잡아봐. 근거하고 수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근거는 뛰어든 그냥이야, 이유야. 이유죠. 여러분들, 아들 키우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방 같은 경우는 막 문 열면 돼요, 안 돼? 안 된대요. 그죠? 큰일 난대. 그죠? 키워보셨네. 자, 그러면 아들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뛰어드는 근거입니까? 근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이게 어떤 소리일까? 여자친구가 전화 소리일까? 게임 소리일까? 아니면, 신음 소리일까? 그런 거예요. 찾았습니까? 이건 뛰어든 그냥이야, 근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터넷에서 얘가 이상한 거 본다면 그냥이야, 인터넷을 끊어. 끊는 건 그냥이다, 수단이다? 수단이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못한 것 같은데? 했어요? 그러면 끊거나 외출을 금지시키는 거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이해 갔나? 요즘 트렌드가 요 5번이에요. 찾았죠? 그러면 봐봐. 토지 자원의 배분이 효율성이기 때문에 비효율성 때문에 개입하게 된 거지. 얘기 좀 해봐요. 투기가 발생하니까 그냥이야 개입한 근거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도 근거죠.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도 근거인데 개발부담금 부과시킨 게 개입의 근거야? 아니지. 방법이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근거를 바꿀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간다. 자, 들어보세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수단입니까? 근거입니까? 그러면 무슨 쪽과 무슨 쪽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죠. 제가 화장실 가다가 두둑 잘한다. 두둑 근데 경제적?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둑하면 그건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게 처음에 나왔었고, 자, 이 개입하는 원인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동질해서 그래요? 비동질해서 그래요? 정보 대칭 때문에 그래요? 비대칭 때문에 그래요? 비대칭 때문에 그렇죠. 비대칭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외부 효과는 정외 효과만 시장에 실패해요? 부외 효과도 시장에 실패해요. 그럼 정과 부를 바꿔낼 수 있죠? 그럼 굉장히 강범위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아시겠어? 그럼 지금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것은 이건 그냥이야 간접적 개입 수단이야. 방법이지 뛰어든 근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거와 수단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부하실 때 뭐와 뭐를 구분해서 근거와 수단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근거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수 있고 근거라는 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대해서 수단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직접과 간접을 그냥이야 바꿔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좀 귀에 쏙쏙 들어오세요? 도움 좀 되세요? 전도 좀 더해. 늘어났잖아 조금. 그죠? 좀 더해요? 그래서 더 한다고 내가 돈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